안녕하세요. 작가 우르노아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2장 황홀한 과부하. 수화기 넘어 강 박사의 침묵은 1분 같은 1초였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 속에 홀로 남겨진 내 방 안에서 오직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박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실존하고 있었다. 마침내 박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냉철한 법의학자의 것이 아니었다. 금 기자, 자네가 보낸 이 사진들, 그리고 내가 제주에서 공수해온 샘플 데이터들 말이야. 이건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야. 물리학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야. 박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동굴에서 발견된 그 허물들은 세포 조직이 타버린 것이 아니라 특정 고밀도 에너지가 몸을 통과하며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재배열한 결과였다. 더 기괴한 건 뇌신경계야. 사체들의 뇌 주파수를 복원해보니 죽기 직전 그들의 뇌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수준의 감각적 과부하 상태였어. 금 기자, 상상할 수 있겠나? 공포가 아니야. 그들은 극도의 평온함, 아니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 엑스터시 속에서 모든 신경이 타버린 거야. 누군가 강제로 그들의 뇌에 천국을 주입해서 육체라는 그릇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만든 것처럼 말이지. 박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 그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바삐 움직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뇌신경 어딘가에 그 천국의 주파수를 수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화면 위로 박 기자가 유럽에서 보낸 암호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금 기자, 조심하게. 이곳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어제 만난 정부 관료의 목소리에 미세한 노이즈가 섞여 있었어. 성대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전자기적인 진동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듯한 불쾌한 공명이더군. 그들은 이미 우리 시스템 깊숙이 들어와 있네. 자네가 만나는 그 누구도, 심지어 자네 자신조차 100% 믿지 말게.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때 현관문 너머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층간소음 정도로 치부했을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들린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박자가 인간의 보행 알고리즘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기계적이었다. 0.8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혜.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대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졌고 옆집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이웃이었다. 그러나 그가 내 집 앞을 지나는 찰나 그의 목덜미 피부 아래에서 미세한 푸른 파동이 물결치듯 일렁였다. 그것은 혈관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인간의 가죽이라는 위장막 아래에서 그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서울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에너지 포식자들이 인간이라는 배터리를 사냥하기 위해 펼쳐놓은 정교한 사육장이었다. 옆집 남자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현관문에 이마를 맞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복도의 찬 공기가 마치 누군가의 가느다란 손가락처럼 내 뺨을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불을 껐다. 어둠이 방 안을 채우자 역설적으로 나의 감각들은 더 날카롭게 벼려졌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진동, 벽면 콘센트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류음, 그리고 내 심장 박동.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배경음처럼 들렸을 가전제품의 소음들이 오늘따라 일정한 박자로 공명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지휘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하나의 거대한 주파수를 향해 정렬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켰다. 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는 충분했을 텐데
기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모조리 빨린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치익 하는 노이즈와 함께 꺼져 있던 TV 화면이 스스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채널은 고정되지 않은 채 수천 개의 화면이 광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 지독한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보았다. 뉴스 앵커의 웃음 섞인 얼굴, 드라마 속 연인들의 포옹, 광장에 모인 군중들. 그들의 얼굴 위로 제주 동굴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황홀경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화면 속 인물들의 눈동자는 하나같이 초점이 풀린 채 은빛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송출하고 있네. 나는 깨달았다. 신종족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미디어,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압. 전선들이 모두 그들의 사냥용 안테나였다. 그들은 주파수를 통해 인간의 뇌에 마약 같은 쾌락의 파동을 주입하고 영혼이 비워진 육체를 거푸집처럼 쓰고 버리는 것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만약 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그들의 수신단이라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천장의 전등갓 안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랜턴을 비추자 바닥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한 크기의 투명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제주에서 보았던 그 사체들의 질감과 똑같았다. 인간의 피부 조직을 흉내냈지만 만지는 순간 서늘한 에너지의 진동이 느껴지는 기분 나쁜 허물의 파편. 내가 잠든 사이 혹은 내가 이 방에서 글을 쓰는 사이 천장 위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내 방 천장 자체가 그들의 에너지가 응축된 변이 된 공간이었을까? 나는 천장을 향해 랜턴을 치켜들었다. 그곳엔 평범한 벽지 대신 미세하게 맥동하는 은색의 혈관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거실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포식자의 위장 아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르노아였습니다.